안녕하세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회계법인 박앤컴퍼니의 박정규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복식북이 꼭 해야 하나요? 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세무감사 받을 준비 되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 오디트라는 거는 비즈니스를 입증하는 그 절차다,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식북이, 듀얼 엔트리 북키핑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단식북이, 싱글 엔트리 북키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감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주로 캐시플로우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그럼 단식북이가 뭐고 복식북이가 뭐냐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단식북이는 순수하게 요 라인을 경계해서 오른쪽이 단식북이에요. 실제로 매출 기록하시고 GS 컬러 기록하시고 그리고 물건 산 거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펜스 기록하시고 GST 기록하시고 단순하게 영수증 있는 것만 집계하는 거다. 그리고 포스나 틸에 나와 있는 매출 누락한 거를 일자별로 쭉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별로 쭉 하고, 또 어느 분들은 뭐 익스펜스 이 코스트도 그 벤더별로 쭉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벤더별로 쭉 코스코면 코스코, 홀세일이면 홀세일, 슈퍼스토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뭐 렌트는 뭐 랜드로드별로 쭉, 뭐 스태플이면 스태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계정 과목별로 쭉, 유틸리티면 유틸리티 뭐 이런 식으로 뱅크 차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영수증에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잘해요, 한국 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런 영수증을 안만 모인다 하더라도 세무감사가 나오면은 이걸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금, 출처,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걸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증 가져가고 모아서 가져가는 거 그냥 가져가서 참고로 하는 거고 몇 개 샘플로 보는 거고요. 대부분이 이걸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쪽에 있는 나와 있는 매출이 이렇으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돈이 일로 입금이 됐고 캐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빠져나갔으면은 익스펜스라든가 코스트로 했으면 돈이 빠져나갔구나. 그럼 이 돈이 빠져나간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전부 다 돈이 빠져나오는 게 여기에 나와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크레딧 카드에 있든가 여기 보시면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영수증은 있는데 이게 없어요, 흔적이. 그럼 이 영수증 인정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익스펜스, 코스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순이익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순이익에 대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때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50% 페널티 부과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수증은 사실 사업 안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옆집이 있다면은 그거 뭐 영수증 갖다 이렇게 해서 이걸 떤다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뭐 수두룩하게 뭐 떨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걸 본다는 겁니다. 이게 나간 게 없으면 인정 안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회사라든가 회사에 관련된 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너에 만약 도론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오너 통장 크레딧 카드를 보니까 사용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먹고 살았냐? 생활비 4인 가족 파악해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8만 불, 뭐 렌트 사시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차를 뭐 2대를 굴린 게 있고, 또 자제분이 만약 혹시 대학교를 다녔는데 수전 론 받고 나머지 생활비 보내준 것, 책값, 뭐 왔다 갔다 뭐 1년에 뭐 뭔데 보냈다 그러면 뭐 비행기 값 그거 다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1년에 8만 불이 나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만 불 분명히 어딘가 여기서 숨겼겠죠. 예? 예? 그래서 먹는 거 생활비는 예를 들어서 커스트에서 커스코 살 때 자기 거 집에 갖다 먹는 거 집어넣었을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산 거 개인적으로 산 거 다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8만 불이 그대로 세금을 때려서 소득이 만약에 8만 불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8만 불에 대한 GST 5%, 58, 40, 4천 불이죠. 거기다 페널티 50% 하면 6천 불에다 이자 나가겠죠. 그 8만 불이 개인 소득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나오면은 그 수독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15,000불, 50%가 페널티. 그럼 45,000불에 이자. 그래서 벌금 폭탄이라는 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매달 회사일 경우는 사업을 할 경우는 매달 내가 생활비로 가져간 게 여기 개인 통장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매달 뭐 예를 들어서 뭐 6,000불씩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게 사업에서 입금이 된 거다. 그리고 그만큼 여기서 웨이지로 처리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1년에 72,000불이 여기에 CPP하고 텍스를 띄고 72,000불이 입금됐기 때문에 그걸로서 생활을 충족을 한다. 그래서 입증이 되면은 끝이죠. 예. 근데 또 하나 첨가해야 될 거는 net asset value라는 게 있어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게 net asset value. 우리말로 하면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감사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4년이다 그러면 4년 동안에 12월 말로 컷업을 해서 net asset value가 증가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불을 처음에 있었어. 그럼 계속 4년 동안 2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7만 2천 벌고 생활해갖고 이게 타당하게 4인 가족이다, 3인 가족이다 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면은 끝. 세금력 하나도 없어. 끝나버려요. 근데 이렇게 7만 2천 불로 했지만은 내 넷셋불가 증가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2016부터 2019년인데 2019년에 콘도를 샀어요. 콘도를 샀는데 거의 투자한 게 10만 불이 있어요. 10만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돼요. 예, 내 넷셋불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려요. 총 자산은 총 부채. 그래서 콘도가 30만 불짜리를 샀는데 그럼 내 자산은 30만 불이 든 거 아니에요. 부채가 20만 불. 모기지를 받아서 20만 불. 그럼 20을 빼면 10만 불이잖아요. 10만 불의 넷 에셋 밸류가 증가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만 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누구한테 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누구? 그거 론 계약서 가지고 어느 날짜 통장으로 입금된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기 없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건 10만 불 매출 현금으로 누락한 거로 10만 불에 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내 데스피가 늘어갔구나. 그래서 10만 불 소득 플러스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 10만 불에 대한 GST 5% 누락했으니까 5천 불, 페널티 2,500불, 그러니까 7,500불에 대한 이자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10만 불에 대한 소득. 예? 만약에 뭐 32%다 그러면 32%, 그럼 해서 뭐 32,000불이 나오면 거기에 반인 50%인 16,000불인가요? 그러면 토탈 48,000. 네? 플러스 이자. 이래서 벌금 폭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꼬리표를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여기 돈 빠져나간 거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예를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뭐 컨비니언스를 사기 위해서 20만 불을 내 개인 통장에서 회사로 입금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라 하시고요. 예. 개인 통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됐죠, 그죠? 그리고 통장에는 회사 통장은 플러스가 됐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13만 2천 불을 줬는데 그 내용은 처음 인벤토리 전 주인으로부터 3만 불 인벤토리 값에다가 10만 불이 비즈니스 값이고 2천 불은 변호사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내 익스펜스가 아니냐? 이거는 이제 스파스탕으로 처음 비즈니스를 샀을 때 그때는 그에 관련되는 부대 비용은 전부 다 에셋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계약서에 보시면은 에셋 엘로케이션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장비가 얼마다 아니면 뭐 리스홀 임프루먼트가 얼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회계사들이 받아서 이걸 비율대로 2,000불을 배분을 할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감가상각을 해나가요. 예, 예. 그 포스에 만약에 뭐
10만 5천 불, 5천 불이 캐시로 들어왔고 10만 불이 크레딧 데비트 카드로서 들어왔다. 근데 매출이 10만 불, GST가 5천 불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웨이즈 준 거 만약에 국세청에 페롤 텍스를 낸 거, 그건 익스펜스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죠? 마찬가지죠. 컴퓨터를 샀어요. 피처샵에서 2,100불 내 회사 크레딧 카드를 썼다. 2,100불 나왔고 요 100불이 GST고. 이건 장비니까 여기 에셋으로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 퍼니처도 만약에 오피스 퍼니처를 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태프를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셋은 일정 금액 이상 어떤 장비라든지 퍼니처 금액이 큰 거, 그리고 이건 익스펜스는 그게 아닌 익스펜스, 뭐 유틸리티 빌이라든지 뭐 어카운팅 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차지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뭐 렌트 피 나간 거라든지 이런 거고요. 이 커스트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내가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면은 물건 사온 거 팔기 위해서 그런 걸 커스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한 예를 들었고 커스코에서 만약에 물건 샀다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쉽잖아요. 그죠? 요건 다 아니까 요거 어디서 돈이 빠져나간 것만 파악을 하시라. 이쪽은 사장님들이 단순하게 단식부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 꼬리표만 어디 돈이 빠져나갔냐만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AGRC 로또 하시는 것 같으면 로또가 매주 수요일마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1950불 빠져나갔을 때 이건 커스트잖아요. 1950불. 그럴 경우는 여기 매출에 로또 세일도 포함이 돼 있다고 전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또 세일 여기 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1950불일 때 여기 로또 세일이 한 2000불 정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5% 정도 예를 들어서 매출의 5%가 수익률이다 그러면 5%만큼을 뺀 나머지를 1950불 빼간다고요. 그죠? 50불은 남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계산하면 2000불에서 1950, 50불이 자동적으로 로또에 대한 네트 인컴이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로 이거를 기입을 안 하시고 이런 거는 로또 커미션만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단식부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냐 복식부기는 이런 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ATM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통장에서 캐시 ATM에서 2,000불이 만약에 ATM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2,100불이 입금이 될 거예요. 통장으로. 그러면 그건 뭐예요? 100불은 커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커미션 이렇게 해주면은 딱 맞아요.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거는 이쪽에 돈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에러나 상이 제로가 이렇게 딱 없어야 돼요. 여기가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셀에 그런 폼을 회계사들이 많이 제공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여기 다른 어떤 회계 폼에서 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옮겼을 때 그걸 옛날에 했던 폼을 가지고 하시고 오셨더라고. 보면은 사실 이게 없어요. 단식부기에 단순하게 뭐 쭉 해서 뭐 그냥 매출은 매출 쭉, 코스트면 코스트 쭉, 익스펜스는 이게 과목별로 쭉 해서 그냥 해요. 사실 뭐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뭐 저기를 하시고 고객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뭐 컴파일레이션 노티스 투 리더라는 어떤 인게이지먼트를 맺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내가 회계사가 뭐 책임지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인컴택스 상환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좀 권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은 꼭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이렇게 못 하시는 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해놓고 못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하죠. 왜냐면 회계사니까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인컴택스 엑스상 복식부기 하라는 대로 해야죠. 예, 예. 예, 고객들이 못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사 나와도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net asset value를 파악을 해야 되고 퍼스널로 움직이는 거를 아까 말씀 생활비에 해당되는 만큼이 실제로 돈이 통장으로 월급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그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썼다는 걸 충분히 입증을 하라, 프루브를 하라.
그리고 넷 에셋 밸류가 매 연도에 증가됐으면 증가된 거에 해도 맞고 원인이 이유가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1년에 12만 불 받아요. 근데 생활비는 8만 불밖에 안 써요. 그럼 4만 불이 계속 저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저축된 게 어느 통장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모아서 10만 불이 됐을 때 콘도를 샀다. 다운페이를. 그럼 다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오케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10만 불이 누락 소득으로 인해서 그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야 매일 하는 게 이런 일이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처음 단식부기를 하다가 이렇게 복식부기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영상에도 꼭 오디시라는 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입증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시원치 않으면은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복식부기를 꼭 해서 오디 나올 때 큰 문제가 없도록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저희들 웹사이트 parkcompany.ca에 그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유익한 정보 드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